경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뭔데? 28세의 민서연이 65세 경비원의 뺨을 손으로 때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품 구두굽으로 그의 발등을 밟아버렸죠. 백산그룹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갑질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곧 이 회사 상무의 부인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만한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경비원이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백산그룹 회장 박진수라는 사실을요. 과연 결혼식 당일 이 여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이런 위험한 위장을 선택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백산그룹 본사 건물은 지상 40층 규모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기 시작했죠. 65세의 박진수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로비 한쪽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박진수가 경비원으로 위장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60세의 진짜 경비원 이춘식은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이제는 회장의 특별한 계획을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 근무를 하는 척하며 회사 로비를 지켰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선글라스로 무장한 여자 하나가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28세의 민서연이었죠. 그녀는 백산그룹 상무이자 박진수의 외아들인 35세 박준호의 약혼녀였습니다. 결혼식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민서연은 경비 데스크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티슈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일부러 그것을 발로 박진수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여기 좀 봐봐. 민서연이 턱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 안 보여? 빨리 주워. 박진수는 천천히 몸을 숙여 티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순간 민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저기 있는데 왜 바닥에 있는 거야? 청소도 제대로 안 해? 실은 민서연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민서연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박진수의 뺨을 하얀 장갑 낀 손으로 툭툭 2번 쳤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뭔데?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민서연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구두굽으로 박진수의 발등을 힘껏 밟았습니다.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회사 상무님 약혼녀야. 곧 이 건물 안주인이 될 사람이고 내가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당장 잘릴 줄 알아? 민서연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35세 박준호라는 거대한 방패가 그녀 뒤에 있었으니까요. 박진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경비원으로 위장한 이유였습니다. 민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오만함 그 자체였죠. 박진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수는 30년 전 작은 철강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백산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었죠. 강남에 위치한 그의 집은 검소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삶이었습니다. 박진수에게는 외아들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35세의 준호는 아버지와 달리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죠. 특히 여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6개월 전 준호가 민서연을 데려왔을 때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지나치게 계산적이었고 눈빛이 차가웠죠. 하지만 아들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준호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천사였으니까요. 박진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경비원으로 위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춘식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민서연이 다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죠. 박진수는 멀찍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 저녁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요리집이요. 민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경비원을 모욕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완벽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박진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연의 시선이 박진수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웃음을 띠며 준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빨리 가요. 배고파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민서연은 재빨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진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준호에게 천사 같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박진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완벽한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착한 여자를 연기하지만 뒤에서는 본성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퇴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왔죠. 그때 26세의 여직원 한유진이 경비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녀는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춘식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유진은 늘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경비원을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죠. 아유, 유진 씨.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박진수가 이춘식 역할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며느리감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박진수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서연 씨의 행동을 모두 기록해두게. 특히 직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말이야.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의중을 파악한 듯 했죠.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구나. 다음 날 오전 박진수는 다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작정이었죠.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서연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 다녀오는 길인 듯 했죠. 그녀는 경비 데스크 앞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박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어제 그 경비 아저씨 맞지? 민서연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서연은 들고 있던 쇼핑백 몇 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무거운 명품 가방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이거 30층 상무실까지 들고 올라가. 빨리. 30층은 준호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쇼핑백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될까요? 민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설마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할 것 같아? 근데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가. 경비 주제에 임원용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지.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직원용보다 훨씬 멀고 낡았죠. 박진수는 묵묵히 짐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층에 도착하자 준호의 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원이 상무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생소했죠. 저기 무슨 일이세요? 민서연 씨가 맡기신 짐입니다. 비서는 황당한 표정으로 짐을 받았습니다. 박진수는 다시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길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연은 단순히 무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아래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죠. 오후 3시였습니다.
박진수는 로비 한쪽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황급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죠. 그 순간 민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한유진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한유진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서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앞을 보고 다녀. 부딪힐 뻔했잖아. 한유진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민서연은 한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리부 직원이지. 겨우 그런 일 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바빠. 좀 천천히 다녀. 한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민서연 옆을 지나갔죠. 박진수는 이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진수는 한유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직원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그날 저녁 박진수는 보안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들 다 녹화됐나? 네, 회장님.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 계속 기록하게. 결혼식 날까지 말이야. 박진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타가 필요했죠. 민서연의 본성을 완벽하게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민서연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진수는 로비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상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았죠. 민서연이 때마침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유진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경리부 한유진 맞지? 한유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민서연은 한유진이 든 커피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아주 목마르거든. 한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부장님께 드리는 거라서요. 제가 다시 사다 드릴게요. 하지만 민서연은 이미 한유진의 손에서 커피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거? 설탕도 안 넣었네. 맛없어. 민서연은 그 커피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유진의 옷에도 묻었죠. 야, 빨리 치워. 여기 더러워졌잖아. 한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죠. 그때 준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민서연은 재빨리 한유진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다가오자 민서연은 천사 같은 표정으로 한유진을 돕는 척했습니다. 준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서연아, 역시 넌 착해. 박진수는 이 장면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완벽한 이중 연기였습니다. 한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죠. 준호와 민서연이 함께 건물을 나서자 한유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다가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착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박진수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밝히기로 말이죠. 준호에게는 충격이겠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보안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해두게. 결혼식 날 사용할 거야. 보안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산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혼식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서연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로비뿐만 아니라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박진수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복도에 있었습니다. 민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웨딩 플래너와 통화 중이었죠. 뭐? 장미가 100송이밖에 안 돼? 최소 300송이는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업체 알아볼 거야. 민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서류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야, 너. 민서연이 한유진을 불렀습니다. 한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갔죠. 네, 말씀하세요. 민서연은 한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결혼식에 올 거야? 한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초대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민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말단 직원이 무슨 결혼식에 와. 근데 말이야, 결혼식 당일 회사에 남아서 일 좀 해줘. 다른 사람들 다 결혼식 가면 사무실 비잖아. 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죠.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회사 일인데 당연히 나와야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 갈 각오해. 민서연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한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순간 민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 구두 좀 닦아줘. 여기 먼지 묻었잖아. 민서연은 자신의 명품 구두를 한유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당연하지. 빨리 안 해? 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내 민서연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박진수가 복도 모퉁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한유진이 떠나자 민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이제 진짜 재벌가 며느리 된다. 백산그룹이야, 백산그룹. 앞으로 이 회사 직원들 다 내 발 미치지. 생각만 해도 짜릿해. 민서연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수는 이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채였죠. 준호는 아버지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민서연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니?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행운아예요. 박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결혼식 날 보자.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아들이 떠나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죠.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백산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식이었으니까요. 민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죠. 드디어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민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죠.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의 맹세, 반지 교환까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민서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신부를 연기했죠. 드디어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복장이 아니었죠. 민서연은 박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경비원이 왜 여기 있지?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진수에게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민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경비원이 회장이라고.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제 나타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박진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준호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죠.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박진수가 손짓하자 연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연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뺨을 치고 발을 밟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한유진에게 커피를 쏟게 하고 구두를 닦게 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저건 회장님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경비원으로 위장하셨죠. 그리고 민서연 씨의 진짜 모습을 모두 보셨습니다. 보안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서연을 돌아봤죠.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민서연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다. 인성과 가치관이 맞아야 해. 이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이용해 남을 짓밟는 사람이야.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서연 씨, 나가주시겠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서연은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산그룹 회장이 직접 경비원으로 위장해 며느리를 테스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박진수의 결정에 공감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죠. 박진수는 준호와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축하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축하 화환만이라도 전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유진 씨, 잠깐만요. 한유진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아는 것도 신기했죠. 네, 회장님. 박진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서연 씨한테 많이 괴롭힘 당했죠? 한유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곳이니까요. 한유진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도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죠. 항상 조용히 자기 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한유진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한유진은 당황했지만 초대를 받아들였죠.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민서연 씨의 행동을 몰랐어요. 한유진 씨가 괴롭힘 당한 것도요. 정말 죄송해요.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상무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준호는 한유진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유진은 부산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산그룹에 입사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한유진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한유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끌렸습니다. 한유진도 준호의 진지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죠. 6개월 후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유진 씨와 사귀고 있어요. 박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그 친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한유진은 다시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진수는 주례로 서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기쁨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백산그룹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했죠. 한유진은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신부였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연은 결혼식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SNS에서도 사라졌죠. 아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진수는 직원들에게도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이나 학벌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죠. 직원들은 진지하게 박진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경비원 이춘식은 감동받았습니다. 회장이 일주일 동안 자신과 함께 경비 일을 했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한유진은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진수의 아내는 한유진의 검소하고 성실한 모습을 좋아했죠.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경비원과 청소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죠. 민서연 사건이 그에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어느 날 박진수는 로비를 거닐다가 이춘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춘식 씨,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춘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저희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보려 하셨다는 게 존경스러웠어요. 박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죠. 그날 저녁 박진수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한유진도 함께였죠.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한유진 씨를 만나서 감사하죠.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일주일이 자신에게도 큰 배움이었다고 말이죠.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인성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박진수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인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